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에듀시그널 대표 원장입니다. 여러분, 이직 성공하셨나요? 이직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직무나 이 업종 전환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 이직은 특히나 어렵죠. 저도 한때는 이직을 정말 많이 시도를 했고 성공도 했습니다. 저는 이 공기업과 은행, 대기업, 산업을 넘나들며 이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경험에서 많은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면접관들에게. 당연하죠. 내가 꾸준히 이어왔던 이 업종, 직무가 아니라 새로운 직무나 새로운 업종을 도전했던 것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이 높아심이 들기 마련이죠. 면접관은 이 두 가지를 가장 궁금해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왜 이 직무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두 번째로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경험이 새로운 직무나 업종에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즉 이 새로운 직무를 도전했던 이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득 관점, 이 사람이 운영의 효율성을 잘할 수 있는가, 혹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가, 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우리 기업이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WHFC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WHFC를 정말 많은 연습을 거듭하면서 준비했기에 저는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전환 이후의 명확성, Why라는 부분이 나와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기존 경험과의 연결성, How, 세 번째로는 이 적응력과 학습 의지, Future, 이 미래를 좀 보여줘야 되죠. 네 번째로는 기업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이 이득 관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에는 WHFC를 좋은 예시와 안 좋은 예시 중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왜 이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면접관님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방법은 단순한 이 흥미나 변화, 재미가 없어서 내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목표를 보여주셔야 돼요. 바로 볼게요. 첫 번째로는 막연한 동기입니다. 예를 볼게요. 현재 직무가 맞지 않다고 느껴서 이 새로운 분야를 찾다가 어떤 A라는 직무에 관심이 생겨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환 이유가 막연하고 추상적이죠. 그리고 기존 직무, 내가 새롭게 도전한 직무에 대한 연결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새로운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이유만 강조하는 거예요. 현재 직무에서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서 직무를 바꾸고 싶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기존 직무에 대한 불만이 주요 동기로 드러나는 거죠. 정말 이 직무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이 직무가 내가 불만이 있어서 이직을 하게 되었다로 면접관님들은 해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기존 직무에 대한 불만은 곧 현재 내가 도전했던 이 직무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생긴다면 곧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 면접관님들의 이 부정적인 시그널로 내비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나 이 준비 과정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이직을 하고 싶다면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도전을 했거나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죠. 그러면 이 전환 이후의 명확성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영업에서 기획 직무로 전환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영업 직무에서 1년간 일하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다. 오케이. 이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어떤 직무의 매력을 느꼈다. 좋아요. 이처럼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발굴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업무의 매력을 느껴서 기존의 영업 직무에서 기획 직무로 전환을 했다. 여기서는 어떠한 관심도를 표명해 주었고요.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서 나는 이 기회,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싶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 활동을 통해서 축적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읽었던 이러한 경험들이 현재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이 직무에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어필하고 있죠. 이렇게 과거의 경험까지 사례를 들면서 내가 어떤 직무에 강점이 있어 내가 직무에 적합하다고 느껴서 지원하게 되었다. 볼게요. 포인트로는 관심의 연결성이 명확하죠. 그리고 이 새로운 직무에 대한 어떤 부분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이 전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뭐 경험이라던가 뭐 자격증 준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이 연구개발 R&D 직무에서 이 데이터 분석 직무로 전환하는 사례예요. 먼저 이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데이터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 과정들에서 흥미가 커졌다. 특히나 이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잘 맞았다. 이를 계기로 데이터 분석 직무로 전환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흥미를 발견한 계기가 명확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직무와 이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학습하고 어떠한 것을 노력하고 이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에게 잘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직무로 전환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 과정들이 보이죠. 두 번째로는 이 경험과의 연결성, 하우가 나와줘야 됩니다. 다른 업종이더라도 기존에 쌓은 역량과 새로운 직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역량을 끌고 오셔도 돼요. 내가 현재 직장에서 혹은 학부 생활에서 어떠한 역량을 쌓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안 좋은 예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한 직무를 전환을 희망하는 거예요. 현재 직무에 만족하지 않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기획 직무는 뭔가 더 재밌고 멋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했다 라고 한다면 안 좋은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기존 경험과 연결고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자신의 동기만 강조하고 있죠. 한마디로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요. 새로운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내가 어떤 A라는 직무를 가고 싶다면 이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것 같다, 어떤 것 같다라는 어투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신감 있는 말투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기존 경험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영업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루하고 성과도 명확하지 않아서 이러한 새로운 직무를 찾고 싶다. 이렇게 기존 직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연결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내가 영업 업무를 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 취득이라던가 아니면 뭐 직무 부트캠프라던가 뭐 인터뷰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부정적이다. 그래서 내가 직무 전환을 원한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 경험이 내가 직무를 전환했을 때 나에게 혹은 이 회사에 어떤 가치를 벌어다 줄 수 있는지, 한마디로 사업의 운영 효율성이라던가 이 매출 증대라던가 자신의 강점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지 않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연결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영업에서 마케팅 전환을 하실 때는 내가 어떤 경험을 속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고 뭐 제품 피드백을 뭐 본사에 전달했고 이러한 경험에서 내가 시장과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이 마케팅 직무에 관심이 커졌다. 내가 영업에서 쌓은 역량들이 곧 마케팅 직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 시장에서 고객을 분석하고 시장 조사를 했던 것들이 이 마케팅 직무에 필요하죠. 그래서 이 내가 새로운 직무의 담당자로서 이 회사에 어떤 가치를 넣어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실무 연결성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적응력과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 이 퓨처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환경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가, 또 배우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먼저 안 좋은 예시를 볼게요. 형식적인 답변은 금물입니다. 내가 배우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이런 답변들이에요. 나는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좋지가 않아요. 문제점으로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로는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나 이 학습했던 경험들이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나 자신 있습니다. 말뿐이고 실제 행동으로 어떠한 경험적인 증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적인 측면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면접관이 잘할 수 있겠어요? 혹은 어떤 업무인지 알고 있어요? 라는 이 질문에 내가 이 경험으로서 증빙, 이 면접관님들의 이 의심이라고 할까요? 이 의심을 조금은
녹여줘야 돼요. 내가 어떠한 경험이 있었고 어떠한 경험에서 어떠한 성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새로운 직무에 잘 적응하고 혹은 운용의 효율성이라던가 아니면 매출 증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좀 높아심을 덜어줘야겠죠. 새로운 예시를 한번 더 볼게요. 이러한 적응력 학습 의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를 보겠습니다. 영업에서 데이터로 직무 전환했던 사례입니다. 내가 이 영업에서 어떠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로 이끌어냈던 이 경험에서 내가 데이터 분석 직무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직무 전환을 결심한 후에 이 파이썬과 이 SQL을 독학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로 내가 실제 관심이 있어서 자격증 취득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좋은 사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과거 경험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데이터 시각화나 어떠한 인사이트, 로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떠한 기획안을 만들었다. 이런 경험에서 내가 어떠한 역량, 능력을 키웠다. 이러한 경험들은 내가 이 새로운 직무에 꾸준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빠르게 적응하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이렇게 좀 확신을 넣어주는 이 과거 경험까지 잘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는 이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고 이 배우려는 자세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업에서 IT 기획 직무로 전환했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획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실무 감각을 익히고 있다. 이 노력의 흔적들이 보이죠. 그리고 실제 경험했던 이 사례에서 내가 다른 부서와 협업했던 사례가 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런 구체적인 경험 증빙 자료가 나오죠. 이런 경험들은 학습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고 그리고 사내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통해서 실무 역량을 좀 어필을 하셨고 그리고 기존 직무에서 새로운 직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강조했죠. 정말 잘 보여준 사례라서 제가 만들어 왔고요. 이 네 번째로는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득 관점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새로운 직무에서도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어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업종 어떤 직무에서 내가 배웠던 어떤 인사이트가 내가 도전하는 이 새로운 직무나 업종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돼요. 예시로 한번 볼게요. 안 좋은 예시 먼저 볼게요. 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답변과 두 번째로는 이 개인적인 성장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직무에서 열심히 배우겠다. 두 번째로는 이 개인적인 성장. 내가 이 직무 전환을 통해서 내 어떤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이런 것들만 좀 표출을 하셨어요. 내가 이 회사에 직무 전환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존 경험과 직무 간의 연결성이 좀 부자연스럽죠. 기존 경험에서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내가 새로운 직무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연결성이 좀 잘 나타나야 돼요. 하지만 뚝뚝 끊긴다는 생각이 들면은 저 친구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 의구심이 들게 돼요. 그래서 기존 경험과 직무 간에는 연결성을 잘 보여주셔야 돼요. 자기 개발에만 초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A라는 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역량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해서 내가 A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사업에서만큼은 내가 어떤 내 역량으로 기여할 수 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겠죠. 좋은 예시를 볼게요. 영업에서 기획으로 넘어가는 이 직무 전환인데 여기서는 이 영업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좀 파악을 했다. 특히나 이 경쟁사의 동향을 분석했다. 역량을 길렀다. 이런 것들 잘 나와줬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고객의 실제 요구사항을 반영한 전략을 잘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멘트, 매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는 이 이득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포인트로 볼게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이 직무 경험이 내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기획하고 전략 수립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현장의 실제 데이터의 시장 흐름을 잘 알고 있다고 어필을 했죠. 그리고 이 새로운 직무에서도 차별화된 나만의 시장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시각화하는 이러한 것들을 잘 기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앞서 소개했던 이 WHFC입니다. 직무 전환이나 업종 전환에서는 이 면접관들은 이 두 가지를 가장 궁금해해요. 첫 번째로는 왜 이 직무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두 번째로는 이 기존 직무 경험이
현재 직무에서 어떤 가치나 이득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소개했던 이 WHFC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 이후의 명확성, 두 번째로는 기존 경험과의 연결성, 세 번째로는 적응력과 학습 의지, 네 번째로는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득 관점이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이직을 할 때, 이 직무를 바꿀 때, 혹은 금융기관에서 아니면 대기업으로, 대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이렇게 업종 전환을 할 때 이 면접관님들이 걱정하시는 노파심을 덜어줄 수 있어요. 저는 이 WHFC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공기업, 대기업, 이 금융기관을 넘나들면서 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무나 업종 전환을 원하신다면 이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WHFC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이나 아니면 1대1 오픈 카톡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